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독촉한 선배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동생 하면서 6년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던 김 씨는 부동산 투자를 해주겠다면서 A 씨에게 2억 원을 건네받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을 했고요. 돈을 돌려달라는 빚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았죠. 어느 순간 잘못된 생각이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만나기로 한 부동산 투자업자를 만나기로 한 사실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여행용 가방에 망치도 흉기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살해 과정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요. 시체를 토막내서 가방 3개에 나눠 담고는 결국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자를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사건.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잘 정리를 드렸는데 아니 돈 달라고 그랬는데 죽인다? 그러고 나서 토막을 쳤다? 자, 이게 우발적 범행일까요? 계획적 범행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볼 것도 없이 계획적 범행이죠. 계획이죠? 왜 그러냐면 망치입니다, 준비가. 망치입니다, 망치. 이거를 사전에 준비했고요.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장소는 창원입니다. 창원인데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동산 투자할 사람이 부산에 도착을 하니까 형님 저랑 같이 부산으로 갑시다. 미리 망치를 가방에 넣어서 준비한 상태에서.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투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살해를 했어요. 망치로 둔기로 살해를 한 이후에 자 사체 처리를 위해서 토막을 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의 가방에다가 넣어서 렌트카로 일단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와서 또 160만 원 주고 창원에서 트럭을 하나 삽니다. 트럭에다 그 토막낸 사체 가방을 집어 넣어놓고 이제 완전히 방치 유기해버리려고 한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의 후배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알아요. 채권 채무 관계를. 그 후배가 추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이실직고를 한 거고요. 그 후배의 그 신고로 경찰이 이제 사체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우발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은 우발이라고 그러죠. 예, 본인 머리를 뭐라고. 때려가지고. 예, 자기하고 말하는 다가 부모님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왜? 우발적으로 했으면 좀 처벌이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가서 빗대는 게 살해를 한 이후에 가방 3개하고 세제를 갖다 현장을 닦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이었으면 가방도 미리 준비하고 세제를 미리 준비했겠냐. 예, 우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그건 전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망치를 준비해가지고 거기까지 유도해서 부산 여성이 살고 있는 공범이 있어요. 예. 그 여성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는 거는 유인했고요. 거기서 망치로 살해한 것까지가 계획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방 사거나 이랬던 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2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등장을 해요. 네. 그죠? 일단 그 여성을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약 3개월 전에 이제 그 피의자가 스마트폰 예. 채팅으로 해서 만나서 요번에 부산에서 마침 그 여성이 부산에 살고 있나 봐요. 부산에 가가지고 범행하는 이후에 좀 도와줘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세제하고 가방을 좀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저는 추정컨대 어떤 내연의 관계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도와줬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이 사람을 죽인 현장에 가서 흩뿌려져 있는 피를 세제로 열일히 닦아내는 거 일반인 그 근처도 못 가요. 무서워서. 이 여성은 가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건 그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 여성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첫 번째 피의자와 내연의 관계 아니면 피의자가 피의자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3자가 다 알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알고 지내는 사이지도. 예.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피살자 후배한테 실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전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후배가 피해자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니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얽혀있던 이번에 이 피의자 A씨에 대해서 수상하게 여기고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나에게 그 형이 어디 있는지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순수히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백한 것도 이상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백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자백을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더 이상은 발뺌을 할 수 없고 이 피해자의 후배라는 사람도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자백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해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해한 거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 차에 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니까 너 같이 갈래? 그래서 주차장까지 간 거였거든요. 사실 그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었다면 살해하고 같이 그 트렁크에 실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라는 사람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만 보고 시체는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알게 돼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신고한 후배가 상당히 완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등치가 이렇게 좋다. 네. 그죠? 그거 뭐 등등 네. 하여튼 완력 있는 네. 도저히 저항하거나 덤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그런 관계 그런 형태 예. 그것도 추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이 사건들에서 보면 시신을 뭐 토막낸다든지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 같으면 그냥 이렇게 죽이는 걸로 끝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똑같은 잣대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그렇죠. 잣대를 댈 수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체를 사체 훼손하는 훼손죄가 경우에는 있으니까요. 별도로 사체 유기죄도 있고 그리고 살인에서 그 살인의 방법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런 것들도 형량의 결정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저렇게 사체를 좀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하는 방법들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냥 생겨나는 경우보다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학습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그런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그런 사건에서 자세하게 그런 보도를 봤을 경우는 내가 그러면 어떤 살해라는 장면에서 이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봤던 걸 기억해가지고 그리에 훼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는 진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전과 육범이었고 그리고 미리 계획이 됐었고 그리고 이 계획한 장면에 다른 여성을 이렇게 함께 참여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도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심장이 뛰는 과정이 아니라 아마 이 범죄자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아주 건조하게 일을 처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다 준비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것 같은 만약에 이런 그 정서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나중에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그 정서적인 반응이나 요동이 나타난다면 아니다 보통 이렇게 판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적어도 지금 상황의 진전을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그 전과 육범에 해당되는 이번 범죄의 그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그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을 때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잔혹범죄 이제 자꾸 토막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회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물론 맞기는 합니다. 이게 선진국형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범죄학에서는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안들이에요. 선진국형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그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도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취급한 그 토막살인 사건도 꽤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단지 이제 요즘엔 최근에 이제 보도 자체를 막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고 이 토막을 하거나 이런다 해가지고 이게 무작정 무슨 연쇄살인 범죄거나 사이코패스인 거는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토막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연쇄살인범의 어떤 그 범죄 요소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중요한 요소에. 뭐 제가 그거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최근에 좀 늘어났지만 없었던 건 아니다. 아하. 대단히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새 유난히 끔찍한 사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